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학기 랜선 답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학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늘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나다가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과 바깥으로 한번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바깥에서 만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뭐 MT고 또 답사도 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요. 그러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지난 학기부터 랜선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또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장소를 몇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방산시장이에요.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각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 관련이 있는 곳인데 과연 방산시장이 어떤 곳인지, 또 여러분들이 왜 꼭 와봐야 하는지 한번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시장, 한자로 향기 나는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와보시면 각종 그 부자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패키지라든가 또 제빵,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커피, 뭐 도시락, 향초,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또 포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파는 곳입니다. 우리가 뭐 인쇄를 하고 책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지만 그런 인쇄 부분 이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디자인의 도구들, 자재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꼭 한번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방산시장은 1945년 해방 이후에 제빵 업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빵을 만드는 곳, 그리고 그 빵을 뭐 포장하거나 또 배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재상들이 모여들었고요. 그 이후에 인쇄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모여들면서 이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 많이 주문하고 또 만드는 시대라서 예전의 모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내 최고의 부자재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번 쭉 둘러보면서 어떤 물건들이 있고 어떤 우리에게 볼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시장을 한번 둘러보시죠. 가보실까요? 자, 지금 한눈에 봐도 정말 사람 사는 모습이 물씬 풍겨나는 그런 거리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패키지에 관련된 용품이라든가 이런 포장 박스, 스티커, 또 여러 가지 뭐 용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가 이런 거는 어디서 사야 되지? 이런 것은 어디서 알아봐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들 겁니다. 여기 굉장히 테이프도 굉장히 많고요. 비닐봉지 같은 것도 많이 있네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상인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가격 흥정도 해보고 또 어떤 재료들이 또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그런 다양한 소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가 만든 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팔릴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그런 소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쇼핑백 같은 것들도 많이 팔고 있고요. 저도 사실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얼마에 만들어서 납품을 할지 예전에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방산시장에 와서 그런 것들 정보도 얻고 또 샘플도 구하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해본 그런 기억도 있고요. 특히 그 대학교 때 과제하면서 정말 여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물건을 그 제품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또 리빙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박스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박스 자체를 디자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성품을 구입해서 내가 여기다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인쇄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산시장은 여러분들께 그런 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안을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박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시다가 만나게 될 그런 작업의 과정일 겁니다.
자, 한번 또 쭉 볼까요? 여기는 또 비닐 포장재 같은 것들이 있네요. 저도 예전에 음식, 패키지 디자인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런 패키지에서, 야, 여기다가 어떻게 인쇄를 하지? 어떤 재료가 있지? 또,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잘 배송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라는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이런 데 와서 그런 것들 많이 해결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기 다양한 테이크아웃 잔 같은 것들도 샘플들도 보이고요. 도시락도 있고요. 굉장히 이런 부직포라 그러죠. 이런 봉투들, 또 이렇게 비닐 포장재들,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디자인들이 실현돼야 하는데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없어서, 또 그런 뭐 가격이 맞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반드시 사전조사, 소재 이런 것들에 능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이런 소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 그런 가격에 대해서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실무적인 감각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산시장 자주 와서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미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향초라든가 또 디퓨저라든가 아니면 뭐 제빵, 그러니까 빵을 만들거나 쿠키를 만들거나 이러한 본인의 취미하고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러보시다 보면 그런 자재들, 특히 뭐 향초라면은 뭐 오일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향이 들어가야 될 소재도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심지라든가 케이스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파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꼭 디자인을 떠나서라도 재밌는 취미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모습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여서, 이런 데 오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또 디자인도 하고 일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로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경험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 골목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뭐 패키지 상자들, 그리고 이런 쇼핑백 같은 것들도 샘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인쇄를 할지, 어떤 소재를 할지, 또 손잡이 끈은 어떻게 할지, 뭐 그런 정보들도 여기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봉투나 또 패키지 같은 것도 많이 보이죠? 여기는 비닐집인데요. 사실 이런 비닐봉투 정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손잡이는 어떻게 뚫어야 할지, 또 투명이냐 반투명이냐, 그리고 뭐 종이면 또 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색깔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하고 또 길이도 다양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브랜드 작업을 많이 하면서 특히 쇼핑백 같은 것들 많이 만들게 되는데, 여기 와서 반드시 사전 조사도 해보고 가격도 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저도 많이 그렇게 작업들을 했었어요. 자, 차들도 많고 정말 복잡합니다. 여기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빵을 만드실 때 필요한 그릇이라든가 도구들, 용기들, 그리고 식자재 같은 것들도 많이 팔고 있네요. 여기가 원래는 제빵으로 시작된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스티커들,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것들 필요하실 거예요. 이 끈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또 컵 같은 것도 많이 보이네요. 이런 것들 어디서 사지? 이렇게 빵 묶는 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상 구하려고 하면 어디서 구할지 막막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 와서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빵 만드는 틀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색소를 넣는 소재들도 보이고, 또 그릇들도 많이 있네요. 여기다가 막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섞고 그런 것이죠. 네, 이렇게 스티커 주문 제작도 당연히 될 것 같고요. 자, 제빵 골목을 잠시 지나왔습니다. A동 상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캔들을 주로 취급하는 곳인데, 정말 많은 그 향 소재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용기들도 보이고, 여러분 정말 여기 오면
향초나 디퓨저 같은 거 마음껏 본인의 취향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나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향을 사고 내가 만들어서 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부자재 쪽으로 가서 쇼핑백이라든가 포장재를 사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또는 1인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죠. 요즘 1인 비즈니스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곳에 와서 DIY 상품들을 잘 접해 보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비즈니스를 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방산시장 한번 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와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것들 다 소개시켜드리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방산시장 관심 가져주시고 꼭 한번 나와서 나만의 물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시장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장소로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건축공간 디자인 전공 학과라고 하죠. 차승화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는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은 아주 화창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장소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제가 가끔 요즘 오류가 많이 나니까 혹시 오류가 났어도 검색해서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사실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센터적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서울 디자인 재단이라는 곳에서 건축을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불어줄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찾으면 찾을수록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곳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건축가입니다. 이것은 외국 건축가 자하디드가 건축한 공간인데요. 2014년에 완공된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의 비정형 건축을 최초로 지은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가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곳, 과거에 운동장으로 사용됐던 것의 그 어떤 노후화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초청 공모를 통해서 자하디드라는 유명한 건축가를 통해서 이곳을 재건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자하디드는 이미 고인이 됐고 이거는 자하디드의 하나의 유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물 속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저 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비정형 건축을 하다 보니까 곡선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의 곡선 표현보다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철제로 만들어진 곡선입니다. 그래서 타공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타공판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6,000개가 넘는 타공판을 사용했고요. 그 6,000개가 넘는 타공판을 일일이 유닛이 다 다른 타공판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타공판을 비정형 건축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본격화시킨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 이 포인트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론은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팀랩 전시라고 미디어 아트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됐으니까요. 전시장으로 같이 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팀랩 전시장 앞에 왔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팀랩 라이프 전시장 입구.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팀랩하고 라이프요. 이곳에선 제가 잠깐 팀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사실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팀랩이란 팀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팀랩이 어떤 팀인지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랩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트 컬렉티브 팀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아트 컬렉티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이 하는 작업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집단적 창조 활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집단적 창조 활동. 제가 부연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트웍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또 특이한 포인트가 집단화 됐을 때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각각이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아트웍에서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고 창조 활동을 같이 해나간다는 데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제적 그룹의 예술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을 만드는 그런 아트웍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팀랩 팀 자체도 사실은 그들의 출발점 자체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가치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티스트,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CG 애니메이터, 수학자, 건축가, 디자이너 정말 각양각색의 직업군을 갖고 있죠. 이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술품이 가져야 될 정신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현대적 기법,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팀랩의 예술활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니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라이프에 대한 내용은 절장 안으로 들어가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시를 본격적으로 보시게 되겠는데요. 라이프전에 대해서 이제 전시를 보실 때는 항상 맨 처음에 입구에 이렇게 개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라이프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팀랩이 항상 관심을 가졌던 인간과 자연과 세상에 대한 경계에 대한 문제를 역시 이번에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전시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해석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디어 아트로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작품에 어떻게 몰입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경험의 포인트를 꼭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이들이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생명의 아름다움이란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각각의 그 프로그램별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계에 대한 해석을 나름의 해석으로 또 전환시켜보는 과정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동물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동물들은 사람들이 만지거나 밟아서 떨어진 꽃잎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생명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꽃잎이 너무 많아지면 다시 저렇게 지금 흩어지는 거 보이시죠? 생명이 흩어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팀랩이 추구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너무 자연에 개입을 많이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시는 이 방은 고동치는 대지래요. 고동치는 대지라는 표현도 좀 익숙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대지에서 느낄 수 없는 굴곡과 움직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자연 속에서 개입했을 때 어떤 그 변화, 내가 움직이는 신체와 대지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또한 자연에 인간이 개입했을 때 경계와의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분명한 경계가 없는 선에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팀랩은 초주간 공간의 논리 속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 보시면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선들의 집합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물결이 그냥 스스로가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상에 있는 아까의 그 논리가 프로그래밍 돼서 어느 순간도 우리는 똑같은 순간을 맞이하지 않고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초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아니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들도 어떤 경험도 반복되는 경험이 없이 각각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의 활동,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똑같은 순간을 한순간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방에 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 도와드릴게요. 이쪽 방에서는 이제 물 입자로 우주를 표현한 폭포와 함께 살아가는 꽃과 사람 이런 주제로 만들어진 방이에요. 이렇게 인터랙션 설명 도와드리자면 이렇게 폭포가 내려오는 거 보이실 텐데 그 폭포에 손을 이렇게 대주시면 물줄기 튕겨져 나가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서 있는 곳 기준으로도 물줄기 갈라지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방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곳에 오래 서 있게 되다 보면은 바닥에서 꽃이 피어나게 되는데 꽃에서 아로마 향기도 맡으실 수 있고 꽃을 발로 밟아주시면 반응이 많이 느리긴 하지만 꽃이 흩어지는 모습도 같이 관람 가능하세요. 어떻게 전치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무엇보다도 디자인 아트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통한 인터랙션을 경험해 보는 것도 초월적 세계, 비현실적 세계를 경험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많은 얘기 있지만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